먹방으로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전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 동안 폭행과 협박 등을 받았고 40억 원 넘는 돈을 갈취당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쯔양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다른 유튜브 채널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했고 돈도 갈취당했다고 주장하자 쯔양이 직접 해명에 나선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얼굴은 티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잘못 몇 번 얼굴 맞아서 그대로 방송을 한 적도 있고, 제가 처음 방송할 때 이제 벌었던 돈은 전부 가져갔어요. 해명 영상에서 쯔양은 대학 휴학 중에 만난 전 남자친구 A씨가 불법 촬영과 폭행, 협박 등을 이어왔는데 그 빈도가 너무 잦아서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인이 일하는 술집에서 손님을 상대로 술을 따르게 하고 그곳에서 번 돈도 가져갔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했었어요. 너무 맞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협박도 솔직히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사실 제가 그냥 그때 반항할 생각이 없었던 거는 그냥 제가에 대한 일이 조금이라도 막 나쁘게 나가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약간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길 바래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때 엄청 많이 어리기도 했었고요. 쯔양의 방송이 잘 된 뒤에는 A씨가 소속사를 만들어 A씨와 쯔양이 각각 7대3으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고 과거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했다가 번복한 것도 A씨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가 가족과 직원을 협박하고 유튜버들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자 쯔양은 상습 폭행과 협박,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형사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후 선처를 요청하는 A씨에게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했지만 A씨가 이를 어겨 2차 고소를 진행하던 중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설명입니다. 공론화할 생각은 없었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해명 영상을 올렸다는 쯔양. 쯔양 측의 법률 대리인은 3,800개에 달하는 음성 파일 등 상당한 증거가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큰 피해를 확인했다면서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사실 피해 사실이 다시 알려지고 다시 본인이 그 상황을 되돌이켜 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 고민이 입장이다 보니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네티즌이나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사생활이 좀 드러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쯔양 씨가 현재 그 상황이 그런 추가적인 소송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고소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그것까지는 보려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죠.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을 당하고 지속적인 폭행, 또 협박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여러 사건, 사고, 손정혜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1,000만 유튜버 쯔양 소식에 아마 어제 굉장히 좀 놀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 폭행,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어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쯔양이 이 내용을 공개하기 이전에 다른 그 유튜브 채널이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 내용을 먼저 올렸더라고요. 네, 말하자면 쯔양은 자신의 범죄 사실이 공론화되거나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타의에 의해서 다른 유튜버가 먼저 이런 피해 사실을 전제해서 어떤 내용을 폭로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치 않게 이제는 다 말씀드리겠다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옆에는 고소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변호사들도 이제 참석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요.
요점은 남자친구하고 교제 과정에서 헤어지려고 했으나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자친구가 협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황에서 폭행이라든가 경제적 착취라든가 성적 착취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4년 동안 겪었고 그 과정에서 상해 피해라든가 공갈 피해, 금전적 피해도 굉장히 많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어제 상당히 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찌양이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얼굴은 티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잘못 몇 번 얼굴 맞아서 그대로 방송을 한 적도 있고, 제가 처음 방송할 때 이제 벌었던 돈은 전부 가져갔어요. 네, 얼굴은 티가 나기 때문에 몸을 때렸다. 그리고 맞은 상태로 방송을 한 적도 있다. 그리고 방송할 때 처음 벌었던 돈을 전부 남자친구가 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처음에 이제 헤어지자고 했을 때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폭력성이 있어서 이별을 통보했더니 불법적으로 찍은 영상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기 어려운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일을 하는 업소에서 이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만 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술집도 나가게 했고 거기서 번 돈도 남자친구가 착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자 전 남자친구가 그럼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 먹방 유튜브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송을 시작한 계기도 남자친구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부분이었는데 문제는 이 유튜버 활동이 굉장히 수익이 나자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차리고 수익도 7대 3으로 본인에게는 굉장히 막대한 돈을 가져오거나 30% 지분에 대한 수익도 제대로 정산을 해주지 않아서 그 정산받지 못한 금원도 40억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력이라든가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직원들이 보고 만류하고 이 전 남자친구에 대한 행동을 제재하려고 했지만 직원들한테까지도 이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수년간 반복적인 어떤 폭행의 피해나 통화, 협박의 어떤 증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찌양의 그 먹방 콘텐츠를 사랑했던 그런 구독자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건데 이 누리꾼들이 그 증거들을 속속 좀 찾아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멍이 들고 한 자국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찌양이 본인이 주장하기로 얼굴은 이제 표시가 나니까 몸을 많이 때렸다라고 하는데 그걸 또 이제 찾아가 보니 동영상에 실제로 반팔 입고 나오는 장면마다 밴드가 붙여 있다던가 멍이 들어 있는 사진이 다수 발견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런 상습적인 폭력, 데이트 폭력에 노출된 것이 사실이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정황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변호사들이 증거를 이제 같이 제시를 했었는데 아주 극히 일부의 녹취록과 일부의 사진이었지만 정말 맞아서 피멍 같은 이런 사진들도 다수 이제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쯔양의 주장, 그러니까 수시로 폭력에 시달렸고 협박에 시달렸다는 것은 굉장히 그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고 좀 안타깝게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폭력과 협박에는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이게 말하자면 가스라이팅. 우리가 가정폭력을 수십 년간 당하면서 왜 도망 나오지 않고 막고 있었느냐 과거에 이런 질문을 했었지만 심리적으로 조정당하고 지배당하고 나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초반에는 가족들에게도 알리겠다 이런 취지로 협박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쯔양 씨가 수년간 굉장히 심리적인 고충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쯔양 씨가 한때 뒷광고 논란으로 방송을 잠깐 쉬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전 남자친구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쯔양 씨의 목소리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뒷광고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제가 광고 수익을 그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욕 먹으니까 너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 그만두라고 시키고 다시 민심이 좋아지니까 다시 복귀를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네, 여론이 좋아지니까 다시 복귀를 종용하기도 했다 얘기를 했는데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지배,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쯔양 씨가 워낙에 이제 천만이라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2번 정도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뒷광고 논란이었고 두 번째는 은퇴를 번복했다는 논란이었는데 알고 보니 모두 다 쯔양이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쯔양 뒤에 있던 전 남자친구가 심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만들었던 상황이고 뒷광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은 모두 다 전 남자친구한테 갔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쯔양 씨가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정말 심리적으로 통제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는 단어가 가스라이팅, 무기력 상태로 보여서요. 좀 더 안타깝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뭐 녹취를 들어봤지만 쯔양 씨의 말투나 태도가 굉장히 그 당시를 회상을 하면 위축이 되는 그런 뭔가 목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어제 그 변호사들도 함께 자리를 해서 여러 증거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폭행당한 증거 사진도 다수 있고 녹음 내용 녹취 파일도 굉장히 많다라는 예. 겁니다. 그리고 주변 직원들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죄의 증거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소도 1차 고소, 2차 고소 두 번이 진행됐었습니다. 예. 예. 쯔양이 지금 전 남자친구를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한 상태인데 전 남자친구가 숨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그럼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일단 쯔양 입장에선 고소를 했고 고소를 하는 목적도 전 남자친구가 나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협박을 더 이상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전 남자친구는 고인이 됐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불송치 결정,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처벌받을 사람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이 된 상황이고요. 알려진 바로는 민사소송이 진행됐다고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산받지 않은 4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불법행위 채권은 금전 채권이니까 상속인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아마도 상속재산으로 남아있지 않고 탕진했다라고 한다면 미사소송도 큰 의미가 없어서 쯔양 씨는 그래서 형사고소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혼자서 이제 정리하려고 했던 것인데 다른 경로로 이제 피해 사실이 거론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내적으로 이제 입장을 밝히게 됐고 이 입장을 밝히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가족들,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쯔양을 협박을 해서 금전을 뜯어내려고 했던 일부 유튜버가 있다고 또 하죠. 이 사실을 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또 폭로한 내용 아닙니까? 네, 통화 녹취 내용이 이제 다수가 확보된 취지로 예. 보이는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재질이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쯔양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보호를 받아야 될 피해자에게 또 성폭력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그 점을 약점 잡아, 그러니까 유명인의 약점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나 범죄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서 금전적으로 돈을 협박해서 뜯어내려고 했고 실제 일부 돈은 왔고 예. 그리고 녹취록 내용 보면 2억 원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갈이라는 범죄 요건에 성립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예. 피해자 입장에선 내가 피해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것이 약점이 돼서 다른 유튜버들한테 이렇게 또 협박을 당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갈죄로 고발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관련해서 이 중에 유튜버 카라클라는 이제 앞으로 반박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반박했거든요. 앞으로는 공방이 계속 이어질까요? 진실 공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본인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영상은 올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2차 가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격은 멈춰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카라쿨라가 이렇게 이제 협박한 당사자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사실은 그 돈을 갈취하려고 했거나 했다라고 거론된 유튜브들도 적지 않은 그 팔로워 수를 갖고 있거든요.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그만큼 이 유튜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의 명예는 상당히 실추될 뿐만 아니라 신뢰도를 잃고 또 형사처벌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각종의 이제 공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본인들의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좀 지나친 어떤 주장보다는 객관적으로 또 수사 절차나 이런 것들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네, 자, 이 쯔양의 피해 사실과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의 협박 내용을 이제 가세연이 공개를 한 건데, 그럼 가세연은 이런 부분에서 뭐 사실로 밝혀지든 그게 아닌 것으로 밝혀지든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튜버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만약에 YTN이 어떤 피해자의 피해를 언론에 알리려고 한다면 피해자의 동의와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예. 수순이지 않겠습니까? 예. 원하지 않는데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해서 공개하는 것은 그 피해자에게도 명예훼손적인 피해와 성폭력 피해, 범죄 피해자 2차 가해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유튜버 입장에선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고려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이 대중들에게도 신뢰를 얻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으로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 쯔양을 아십니까? 이 쯔양이 전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친으로부터 4년 동안 폭행과 협박 등을 받았고 무려 40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당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오시죠.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제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그 뒤로 되게 엄청 많이 맞고 좀 막 우산 같은 걸로도 맞고 이제 되게 둔탁한 뭐 그런 물건도 맞고 그렇게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쯔양이 과거를 빌미로 협박한 일부 유튜버들에게 의해서 돈을 갈취당했다. 한 유튜브 채널이 이와 같은 내용을 폭로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겠다며 영상을 올린 건데요. 해명 영상에서 쯔양은 대학 휴학 중에 만난 전 남자친구 A씨가 불법 촬영, 폭행, 협박 등을 이어왔으며 본인이 일하는 술집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술을 따르게 하고 그곳에서 번 돈도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쯔양의 방송이 잘 된 뒤에는 A씨가 소속사를 만들어 A씨와 쯔양이 각각 7대3으로 나누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 과거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번복한 것도 이 A씨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쯔양은 A씨가 가족과 직원을 협박하고 유튜버들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자 상습 폭행, 상습 협박,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형사 고소했고 선처를 요청하는 A씨에게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했으나 A씨가 이를 어겨 2차 고소를 진행하던 중에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쯔양은 사건을 숨기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숨을 생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틸 거예요. 네, 영상에 함께 등장한 쯔양 측 법률 대리인은 3,800개에 달하는 음성 파일 등 상당한 증거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큰 피해를 확인했다며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시청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또 과거를 빌미로 일부 유튜버들이 금전을 갈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장 추가로 소송할 계획은 없다며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본인의 사실 피해 사실이 다시 알려지고 다시 본인이 그 상황을 되돌이켜 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 고민인 입장이다 보니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네티즌이나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사생활이 드러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쯔양 씨가 현재 그 상황이 그런 추가적인 소송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고소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그것까지는 고려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논란의 전면 반박했습니다. 오늘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마치 내가 무슨 사적 제재로 뒷돈 받아먹은 놈이 돼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쯔양이 일부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받아 수천만 원을 뜯겼다는 폭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낸 것입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유튜버 황철순, 구재영, 크로커다일, 카라큘라, 엄태웅 등이 소속된 일명 사이버렉 카연합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라큘라는 허응 사건에 대한 보복인 건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인 조직적 음해 공작인 건지 구재혁 씨 그리고 가세연 김세희 대표님 지금 이거 감당될 가능하냐며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냐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연의 도화들을 걸고 유튜버로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껏 유튜버로 살며 유일한 삶의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정규 콘텐츠는 잠시 중단하고 반박 자료와 해명 영상을 빠르게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 폐쇄 안 됐다.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쯔양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로 긴 입장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전 남자친구 A씨에게 오랜 시간 동안 폭력을 당하고 리벤지 포르노로 협박하는 A씨에게 술집에서 이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먹방으로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전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 동안 폭행과 협박 등을 받았고 40억 원 넘는 돈을 갈취당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쯔양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다른 유튜브 채널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했고 돈도 갈취당했다고 주장하자 쯔양이 직접 해명에 나선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얼굴은 티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잘못 몇 번 얼굴 맞아서 그대로 방송을 한 적도 있고 제가 처음 방송할 때 이제 벌었던 돈은 전부 가져갔어요. 해명 영상에서 쯔양은 대학 휴학 중에 만난 전 남자친구 A씨가 불법 촬영과 폭행, 협박 등을 이어왔는데 그 빈도가 너무 잦아서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인이 일하는 술집에서 손님을 상대로 술을 따르게 하고 그곳에서 번 돈도 가져갔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했었어요. 너무 맞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협박도 솔직히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사실 제가 그냥 그때 반항할 생각이 없었던 거는 그냥 제가 대한 일이 조금이라도 막 나쁘게 나가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약간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길 바래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때 엄청 많이 어리기도 했었고요. 쯔양의 방송이 잘 된 뒤에는 A씨가 소속사를 만들어 A씨와 쯔양이 각각 7대3으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고 과거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했다가 번복한 것도 A씨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가 가족과 직원을 협박하고 유튜버들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자 쯔양은 상습 폭행과 협박,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형사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후 선처를 요청하는 A씨에게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 했지만 A씨가 이를 어겨 2차 고소를 진행하던 중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설명입니다. 공론화할 생각은 없었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해명 영상을 올렸다는 쯔양. 쯔양 측의 법률 대리인은 3,800개에 달하는 음성 파일 등 상당한 증거가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큰 피해를 확인했다면서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사실 피해 사실이 다시 알려지고 다시 본인이 그 상황을 되돌이켜 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 공인인 입장이다 보니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네티즌이나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사생활이 좀 드러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쯔양 씨가 현재 그 상황이 그런 추가적인 소송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고소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그것까지는 고려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죠.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을 당하고 지속적인 폭행, 또 협박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여러 사건, 사고 손정혜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1000만 유튜버 쯔양 소식에 아마 어제 굉장히 좀 놀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 폭행,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어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쯔양이 이 내용을 공개하기 이전에 다른 그 유튜브 채널이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 내용을 먼저 올렸더라고요. 네, 말하자면 쯔양은 자신의 범죄 사실이 공론화되거나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타의에 의해서 다른 유튜버가 먼저 이런 피해 사실을 전제해서 어떤 내용을 폭로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치 않게 이제는 다 말씀드리겠다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옆에는 고소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변호사들도 이제 참석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요. 요점은 남자친구하고 교제 과정에서 헤어지려고 했으나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자친구가 협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황에서 폭행이라든가 경제적 착취라든가 성적 착취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4년 동안 겪었고, 그 과정에서 상해 피해라든가 공갈 피해, 금전적 피해도 굉장히 많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제 상당히 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쯔양이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얼굴은 티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잘못 몇 번 얼굴 맞아서 그대로 방송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처음 방송할 때 이제 벌었던 돈은 전부 가져갔어요. 네, 얼굴은 티가 나기 때문에 몸을 때렸다. 그리고 맞은 상태로 방송을 한 적도 있다. 그리고 방송할 때 처음 벌었던 돈을 전부 남자친구가 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얘기 있었던 겁니까? 네, 처음에 이제 헤어지자고 했을 때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폭력성이 있어서 이별을 통보했더니 불법적으로 찍은 영상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기 어려운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일을 하는 업소에서 이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만 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술집도 나가게 했고, 거기서 번 돈도 남자친구가 착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자 전 남자친구가 그럼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 먹방 유튜브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송을 시작한 계기도 남자친구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부분이었는데, 문제는 이 유튜버 활동이 굉장히 수익이 나자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차리고 수익도 7대3으로 본인에게는 굉장히 막대한 돈을 가져오거나 30% 지분에 대한 수익도 제대로 정산을 해주지 않아서 그 정산받지 못한 금원도 40억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력이라든가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직원들이 보고 만류하고 이 전 남자친구에 대한 행동을 제재하려고 했지만 직원들한테까지도 이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수년간 반복적인 어떤 폭행의 피해나 통화, 협박의 어떤 증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쯔양의 그 먹방 콘텐츠를 사랑했던 그런 구독자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건데, 이 누리꾼들이 그 증거들을 속속 좀 찾아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멍이 들고 한 자국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쯔양이 본인이 주장하기는 얼굴은 이제 표시가 나니까 몸을 예. 많이 때렸다라고 하는데, 그걸 또 이제 찾아가 보니 동영상에 실제로 반팔 입고 나오는 장면마다 밴드가 붙여 있다던가 멍이 들어 있는 사진이 예. 다수 발견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런 상습적인 폭력, 데이트 폭력에 노출된 것이 사실이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정황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변호사들이 증거를 이제 같이 제시를 했었는데 아주 극히 일부의 녹취록과 일부의 사진이었지만 정말 맞아서 피멍 같은 이런 사진들도 다수 이제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쯔양의 주장, 그러니까 수시로 폭력에 시달렸고 협박에 시달렸다는 것은 굉장히 그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고 좀 안타깝게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폭력과 협박에는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이게 말하자면 가스라이팅. 우리가 가정폭력을 수십 년간 당하면서 왜 도망 나오지 않고 막고 있었느냐 과거에 이런 질문을 했었지만 심리적으로 조정당하고 지배당하고 나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초반에는 가족들에게도 알리겠다 이런 취지로 협박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쯔양 씨가 수년간 굉장히 심리적인 고충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쯔양 씨가 한때 뒷광고 논란으로 방송을 잠깐 쉬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전 남자친구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쯔양 씨의 목소리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뒷광고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제가 광고 수익을 그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욕 먹으니까 너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 그만두라고 시키고 다시 여론? 민심이 좋아지니까 다시 복귀를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네, 여론이 좋아지니까 다시 복귀를 종용하기도 했다 얘기를 했는데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지배,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쯔양 씨가 워낙에 이제 천만이라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2번 정도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뒷광고 논란이었고 두 번째는 은퇴를 번복했다는 논란이었는데 알고 보니 모두 다 쯔양이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쯔양 뒤에 있던 전 남자친구가 심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만들었던 상황이고 뒷광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은 모두 다 전 남자친구한테 갔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쯔양 씨가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정말 심리적으로 통제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는 단어가 가스라이팅, 무기력 상태로 보여서요. 좀 더 안타깝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뭐 녹취를 들어봤지만 쯔양 씨의 말투나 태도가 굉장히 그 당시를 회상을 하면 위축이 되는 그런 뭔가 목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어제 그 변호사들도 함께 자리를 해서 여러 증거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폭행당한 증거 사진도 다수 있고 녹음 내용 녹취 파일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직원들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죄의 증거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소도 1차 고소, 2차 고소 2번이 진행됐었습니다. 쯔양이 지금 전 남자친구를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한 상태인데 전 남자친구가 숨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그럼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일단 쯔양 입장에선 고소를 했고 고소를 하는 목적도 전 남자친구가 나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협박을 더 이상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전 남자친구는 고인이 됐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불송치 결정,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처벌받을 사람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이 된 상황이고요. 알려진 바로는 민사소송이 진행됐다고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산받지 않은 4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불법행위 채권은 금전 채권이니까 상속인 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상속재산으로 남아있지 않고 탕진했다라고 한다면 미사소송도 큰 의미가 없어서 쯔양 씨는 그래서 형사고소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혼자서 이제 정리하려고 했던 것인데 다른 경로로 이제 피해 사실이 거론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내적으로 이제 입장을 밝히게 됐고 이 입장을 밝히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가족들,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쯔양을 협박을 해서 금전을 뜯어내려고 했던 일부 유튜버가 있다고 또 하죠. 이 사실을 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또 폭로한 내용 아닙니까? 네, 통화 녹취 내용이 이제 다수가 확보된 취지로 예. 보이는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재질이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쯔양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보호를 받아야 될 피해자에게 또 성폭력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그 점을 약점 잡아, 그러니까 유명인의 약점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나 범죄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서 금전적으로 돈을 협박해서 뜯어내려고 했고 실제 일부 돈을 왔고 예. 그리고 녹취록 내용 보면 2억 원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갈이라는 범죄 요건에 성립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예. 피해자 입장에선 내가 피해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것이 약점이 돼서 다른 유튜버들한테 이렇게 또 협박을 당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갈죄로 고발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관련해서 이 중에 유튜버 카라큘라는 이제 앞으로 반박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반박했거든요. 앞으로는 공방이 계속 이어질까요? 진실 공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본인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영상은 올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 2차 가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격은 멈춰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카라큘라가 이렇게 이제 협박한 당사자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그 돈을 갈취하려고 했거나 했다라고 거론된 유튜브들도 적지 않은 그 팔로워 수를 갖고 있거든요.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그만큼 이 유튜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의 명예는 상당히 실추될 뿐만 아니라 신뢰도를 잃고 또 형사처벌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각종의 이제 공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본인들의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좀 지나친 어떤 주장보다는 객관적으로 또 수사 절차나 이런 것들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네, 자, 이 쯔양의 피해 사실과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의 협박 내용을 이제 가세연이 공개를 한 건데, 그럼 가세연은 이런 부분에서 뭐 사실로 밝혀지든 그게 아닌 것으로 밝혀지든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튜버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만약에 YTN이 어떤 피해자의 피해를 언론에 알리려고 한다면 피해자의 동의와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예. 수순이지 않겠습니까? 예. 원하지 않는데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해서 공개하는 것은 그 피해자에게도 명예훼손적인 피해와 성폭력 피해, 범죄 피해자 2차 가해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유튜버 입장에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고려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이 대중들에게도 신뢰를 얻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으로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 쯔양을 아십니까? 이 쯔양이 전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친으로부터 4년 동안 폭행과 협박 등을 받았고 무려 40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당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제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제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그 뒤로 되게 엄청 많이 맞고 좀 막 우산 같은 걸로도 맞고 이제 되게 둔탁한 뭐 그런 물건으로 뭐 그렇게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이 쯔양이 과거를 빌미로 협박한 일부 유튜버들에게 의해서 돈을 갈취당했다. 이 한 유튜브 채널이 이와 같은 내용을 폭로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겠다며 영상을 올린 건데요. 이 해명 영상에서 쯔양은 대학 휴학 중에 만난 전 남자친구 A씨가 불법 촬영, 폭행, 협박 등을 이어왔으며 본인이 일하는 술집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이 술을 따르게 하고 그곳에서 번 돈도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쯔양의 방송이 잘 된 뒤에는 A씨가 소속사를 만들어 A씨와 쯔양이 각각 7대3으로 나누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 과거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번복한 것도 이 A씨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쯔양은 A씨가 가족과 직원을 협박하고 유튜버들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자 상습폭행, 상습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형사 고소했고
선처를 요청하는 A씨에게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했으나 A씨가 이를 어겨 2차 고소를 진행하던 중에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쯔양은 사건을 숨기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숨을 생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틸 거예요. 네, 영상에 함께 등장한 쯔양 측 법률 대리인은 3,800개에 달하는 음성 파일 등 상당한 증거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큰 피해를 확인했다며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시청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또 과거를 빌미로 일부 유튜버들이 금전을 갈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장 추가로 소송할 계획은 없다며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본인의 사실 피해 사실이 다시 알려지고 다시 본인이 그 상황을 되돌이켜 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 고민인 입장이다 보니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네티즌이나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사생활이 좀 드러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쯔양 씨가 현재 그 상황이 그런 추가적인 소송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고소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그것까지는 고려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논란의 전면 반박했습니다. 오늘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마치 내가 무슨 사적 제재로 뒷돈 받아먹은 놈이 돼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쯔양이 일부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받아 수천만 원을 뜯겼다는 폭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낸 것입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유튜버 황철순, 구재영, 크로커다일, 카라큘라, 엄태웅 등이 소속된 일명 사이버렉 카연합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라큘라는 허응 사건에 대한 보복인 건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인 조직적 음해 공작인 건지 구재혁 씨 그리고 가세연 김세희 대표님 지금 이거 감당될 가능하냐며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냐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연의 도화들을 걸고 유튜버로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껏 유튜버로 살며 유일한 삶의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정규 콘텐츠는 잠시 중단하고 반박 자료와 해명 영상을 빠르게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 폐쇄 안 됐다.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쯔양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로 긴 입장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전 남자친구 A씨에게 오랜 시간 동안 폭력을 당하고 리벤지 포르노로 협박하는 A씨에게 술집에서 이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먹방으로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전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 동안 폭행과 협박 등을 받았고 40억 원 넘는 돈을 갈취당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쯔양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다른 유튜브 채널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했고 돈도 갈취당했다고 주장하자 쯔양이 직접 해명에 나선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얼굴은 티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잘못 몇 번 얼굴 맞아서 그대로 방송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처음 방송할 때 이제 벌었던 돈은 전부 가져갔어요. 해명 영상에서 쯔양은 대학 휴학 중에 만난 전 남자친구 A씨가 불법 촬영과 폭행, 협박 등을 이어왔는데 그 빈도가 너무 잦아서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인이 일하는 술집에서 손님을 상대로 술을 따르게 하고 그곳에서 번 돈도 가져갔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했었어요. 너무 맞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협박도 솔직히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사실 제가 그냥 그때 반항할 생각이 없었던 거는 그냥 제가 대한 일이 조금이라도 막 나쁘게 나가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약간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기를 바라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때 엄청 많이 어리기도 했었고요. 찌양이 방송이 잘 된 뒤에는 A씨가 소속사를 만들어 A씨와 찌양이 각각 7대3으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고 과거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했다가 번복한 것도 A씨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가 가족과 직원을 협박하고 유튜버들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자 찌양은 상습 폭행과 협박,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형사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후 선처를 요청하는 A씨에게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했지만 A씨가 이를 어겨 2차 고소를 진행하던 중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설명입니다. 공론화할 생각은 없었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해명 영상을 올렸다는 찌양. 찌양 측의 법률 대리인은 3,800개에 달하는 음성 파일 등 상당한 증거가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큰 피해를 확인했다면서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사실 피해 사실이 다시 알려지고 다시 본인이 그 상황을 되돌이켜 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 공인인 입장이다 보니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네티즌이나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사생활이 좀 드러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쯔양 씨가 현재 그 상황이 그런 추가적인 소송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고소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그것까지는 고려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죠. 찌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을 당하고 지속적인 폭행, 또 협박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여러 사건, 사고, 손정혜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1,000만 유튜버 찌양 소식에 아마 어제 굉장히 좀 놀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 폭행,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어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찌양이 이 내용을 공개하기 이전에 다른 그 유튜브 채널이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 내용을 먼저 올렸더라고요. 네, 말하자면 찌양은 자신의 범죄 사실이 공론화되거나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타의에 의해서 다른 유튜버가 먼저 이런 피해 사실을 전제해서 어떤 내용을 폭로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치 않게 이제는 다 말씀드리겠다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옆에는 고소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변호사들도 이제 참석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요. 요점은 남자친구하고 교제 과정에서 헤어지려고 했으나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자친구가 협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황에서 폭행이라든가 경제적 착취라든가 성적 착취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4년 동안 겪었고 그 과정에서 상해 피해라든가 공갈 피해, 금전적 피해도 굉장히 많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어제 상당히 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찌양이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얼굴은 티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지금 잘못 몇 번 얼굴 맞아서 그대로 방송을 한 적도 있고 제가 처음 방송할 때 이제 벌었던 돈은 전부 가져갔어요. 네, 얼굴은 티가 나기 때문에 몸을 때렸다. 그리고 맞은 상태로 방송을 한 적도 있다. 그리고 방송할 때 처음 벌었던 돈을 전부 남자친구가 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처음에 이제 헤어지자고 했을 때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폭력성이 있어서 이별을 통보했더니 불법적으로 찍은 영상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기 어려운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일을 하는 업소에서 이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만 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술집도 나가게 했고 거기서 번 돈도 남자친구가 착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자 전 남자친구가 그럼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 먹방 유튜브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송을 시작한 계기도 남자친구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부분이었는데 문제는 이 유튜버 활동이 굉장히 수익이 나자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차리고 수익도 7대3으로 본인에게는 굉장히 막대한 돈을 가져오거나
30% 지분에 대한 수익도 제대로 정산을 해주지 않아서 그 정산받지 못한 금원도 40억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력이라든가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직원들이 보고 만류하고 이 전 남자친구에 대한 행동을 제재하려고 했지만 직원들한테까지도 이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수년간 반복적인 어떤 폭행의 피해나 통화, 협박의 어떤 증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찌양의 그 먹방 콘텐츠를 사랑했던 그런 구독자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건데, 이 누리꾼들이 그 증거들을 속속 좀 찾아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멍이 들고 한 자국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찌양이 본인이 주장하기로 얼굴은 이제 표시가 나니까 몸을 예. 많이 때렸다라고 하는데, 그걸 또 이제 찾아가 보니 동영상에 실제로 반팔 입고 나오는 장면마다 밴드가 붙여 있다던가 멍이 들어 있는 사진이 예. 다수 발견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런 상습적인 폭력, 데이트 폭력에 노출된 것이 사실이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정황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변호사들이 증거를 이제 같이 제시를 했었는데, 예. 아주 극히 일부의 녹취록과 일부의 사진이었지만 정말 맞아서 피멍 같은 이런 사진들도 다수 이제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쯔양의 주장, 그러니까 수시로 폭력에 시달렸고 협박에 시달렸다는 것은 굉장히 그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고, 좀 안타깝게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폭력과 협박에는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이게 말하자면 가스라이팅. 우리가 네. 가정폭력을 수십 년간 당하면서 왜 도망 나오지 않고 막고 있었느냐, 과거에 이런 질문을 했었지만 심리적으로 조정당하고 지배당하고 나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초반에는 가족들에게도 알리겠다 이런 취지로 협박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쯔양 씨가 수년간 굉장히 심리적인 고충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쯔양 씨가 한때 뒷광고 논란으로 방송을 잠깐 쉬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전 남자친구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쯔양 씨의 목소리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뒷광고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제가 광고 수익을 그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욕 먹으니까 너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 그만두라고 시키고, 다시 민심이 좋아지니까 다시 복귀를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네, 여론이 좋아지니까 다시 복귀를 종용하기도 했다 얘기했는데,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지배,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쯔양 씨가 워낙에 이제 천만이라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2번 정도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뒷광고 논란이었고, 두 번째는 은퇴를 번복했다는 논란이었는데, 알고 보니 모두 다 쯔양이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쯔양 뒤에 있던 전 남자친구가 심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만들었던 상황이고, 뒷광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은 모두 다 전 남자친구한테 갔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쯔양 씨가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정말 심리적으로 통제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는 단어가 가스라이팅, 무기력 상태로 보여서요, 좀 더 안타깝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뭐 녹취를 들어봤지만 쯔양 씨의 말투나 태도가 굉장히 그 당시를 회상을 하면 위축이 되는 그런 뭔가 목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어제 그 변호사들도 함께 자리를 해서 여러 증거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폭행당한 증거 사진도 다수 있고 녹음 내용 녹취 파일도 굉장히 많다라는 예. 겁니다. 그리고 주변 직원들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죄의 증거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소도 1차 고소, 2차 고소 2번이 진행됐었습니다. 예. 예. 쯔양이 지금 전 남자친구를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한 상태인데, 전 남자친구가 숨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그럼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일단 쯔양 입장에선 고소를 했고, 고소를 하는 목적도 전 남자친구가 나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협박을 더 이상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전 남자친구는 고인이 됐기 때문에 형사 사건은 불송치 결정,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처벌받을 사람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이 된 상황이고요. 알려진 바로는 민사소송이 진행됐다고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산받지 않은 4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불법행위 채권은 금전 채권이니까 상속인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상속재산으로 남아있지 않고 탕진했다라고 한다면 미사소송도 큰 의미가 없어서 찌양 씨는 그래서 형사고소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혼자서 이제 정리하려고 했던 것인데 다른 경로로 이제 피해 사실이 거론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내적으로 이제 입장을 밝히게 됐고 이 입장을 밝히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가족들,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쯔양을 협박을 해서 금전을 뜯어내려고 했던 일부 유튜버가 있다고 또 하죠. 이 사실을 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또 폭로한 내용 아닙니까? 네, 통화 녹취 내용이 이제 다수가 확보된 취지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재질이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쯔양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보호를 받아야 될 피해자에게 또 성폭력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점을 약점 잡아, 그러니까 유명인의 약점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나 범죄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서 금전적으로 돈을 협박해서 뜯어내려고 했고 실제 일부 돈은 왔고 그리고 녹취록 내용 보면 2억 원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갈이라는 범죄 요건에 성립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선 내가 피해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것이 약점이 돼서 다른 유튜버들한테 이렇게 또 협박을 당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갈죄로 고발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 중에 유튜버 카라큘라는 이제 앞으로 반박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반박했거든요. 앞으로는 공방이 계속 이어질까요? 진실 공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본인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영상은 올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2차 가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격은 멈춰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카라큘라가 이렇게 이제 협박한 당사자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그 돈을 갈취하려고 했거나 했다라고 거론된 유튜브들도 적지 않은 그 팔로워 수를 갖고 있거든요.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그만큼 이 유튜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의 명예는 상당히 실추될 뿐만 아니라 신뢰도 잃고 또 형사처벌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각종의 이제 공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본인들의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좀 지나친 어떤 주장보다는 객관적으로 또 수사 절차나 이런 것들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네, 자, 이 쯔양의 피해 사실과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의 협박 내용을 이제 가세연이 공개를 한 건데 그럼 가세연은 이런 부분에서 뭐 사실로 밝혀지든 그게 아닌 것으로 밝혀지든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튜버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만약에 YTN이 어떤 피해자의 피해를 언론에 알리려고 한다면 피해자의 동의와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수순이지 않겠습니까? 원하지 않는데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해서 공개하는 것은 그 피해자에게도 명예훼손적인 피해와 성폭력 피해, 범죄 피해자 2차 가해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유튜버 입장에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고려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이 대중들에게도 신뢰를 얻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으로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 쯔양을 아십니까? 이 쯔양이 전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친으로부터 4년 동안 폭행과 협박 등을 받았고 무려 40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당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오시죠.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제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그 뒤로 되게 엄청 많이 맞고 좀 막 우산 같은 걸로도 맞고 이제 되게 둔탁한 뭐 그런 물건으로 뭐
그렇게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었어요. 쯔양이 과거를 빌미로 협박한 일부 유튜버들에게 의해서 돈을 갈취당했다. 한 유튜브 채널이 이와 같은 내용을 폭로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겠다며 영상을 올린 건데요. 이 해명 영상에서 쯔양은 대학 휴학 중에 만난 전 남자친구 A씨가 불법 촬영, 폭행, 협박 등을 이어왔으며 본인이 일하는 술집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이 술을 따르게 하고 그곳에서 번 돈도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쯔양의 방송이 잘 된 뒤에는 A씨가 소속사를 만들어 A씨와 쯔양이 각각 7대3으로 나누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 과거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번복한 것도 이 A씨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쯔양은 A씨가 가족과 직원을 협박하고 유튜버들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자 상습 폭행, 상습 협박,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형사 고소했고 선처를 요청하는 A씨에게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했으나 A씨가 이를 어겨 2차 고소를 진행하던 중에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쯔양은 사건을 숨기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숨을 생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틸 거예요. 네, 영상에 함께 등장한 쯔양 측 법률 대리인은 3,800개에 달하는 음성 파일 등 상당한 증거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큰 피해를 확인했다며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시청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또 과거를 빌미로 일부 유튜버들이 금전을 갈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